5025번님의 사연입니다. 이수범 전문가님 수고 너무 많으세요. 현대로템 들고 있는데요. 작년에는 34,000원에 매수해서 15% 비중 담고 있습니다. 제가 지금 손실폭이라서 너무 답답한데 지금이라도 제가 손절을 해야 하나요?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. 알겠습니다. 좀 봐드려야 될 것 같은데 꽤 지금 평단가 대비해서 하락폭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손절을 좀 해야 하나요? 이런 상황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데 전문가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 주봉, 월봉, 일봉 봤을 때 손절할 때다 아니다. OX로 한번 제가 질문 드려도 될까요? 네, 뭐 상관없습니다. 네, OX 어떻게 보세요? 손절하지 않아야 될 때다라고 않아야 될 때다. 않아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. 네. 사실 이제 두 가지 케이스로 이제 살펴보셔야 되는 종목이에요.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펀더멘탈 당연히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, 두 번째는 이제 기술적 지표를 통해서 지금 현재 구간이 비싼 가격인지 아닌지를 평가하셔야겠죠. 일단 첫 번째 이제 펀더멘탈 쪽 보게 되면 현대로템은 이제 뭐 K2 전차 뭐 다 아시는 대로 네. 이런 방산 관련된 부분이 가장 이제 중요한 이제 모멘텀으로 자리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죠. 자, 그런데 사실 지금 이제 폴란드 쪽 이제 2차 물량이 뭐 취소된다 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지난 이제 작년이죠. 작년 연말에 굉장히 많았었던 이런 이슈로 자리매김했었습니다. 근데 제가 이제 아마 지난달에도 한번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린 기억이 좀 나는데, 자, 폴란드 이 2차 물량이 취소될 여지는 없다라고 저는 사실 강력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자, 그 주된 배경이 뭐냐면 아시겠지만 이제 뭐 총리가 변한다고, 뭐 대통령이 변한다고 그 이전에 계약을 했었던 것들을 전면 취소한다라고 했을 때 생각을 해보시면 이 외교 관계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폴란드 정부를 누가 믿고 신뢰를 하겠습니까? 그죠? 그래서 단 뭐 몇천억, 수십억, 수백억짜리 이런 물량이 아니라 사실 수조원, 수십조짜리 물량이에요. 그러면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공장에 대한 라인들도 다 정비를 시켜놓고 거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부분,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미팅을 진행했었던 여러 가지 인적 자원들도 다 소비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한 번에 싹 없어진다. 사실 공산당에서나 가능한 얘기죠. 그래서 사실은 저는 분명히 이제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뭐 불협화음이 좀 나올 수가 있긴 합니다만 결론적으로는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그대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. 하여튼 1월 4일 날 이제 보기만 하더라도 이제 폴란드 쪽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부분은 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다시 한번 코멘트를 또 남기기도 했었는데, 어쨌든 추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 얘기대로 가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지금 이제 방산주들이 대거 급등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우주항공 쪽과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은 조금 더 시세가 좋은 상황이고, 좀 그렇지 못한 이런 현대로템과 같은 종목은 지금 3만 원대 주가를 깨고 좀 내려오는 흐름이에요. 자, 물론 폴란드 2차에 대한 수혜를 현대로템이 정말 듬뿍 얻을 수가 있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면 지금 2만 원 중반대에서 절대 거래될 일이 없겠죠. 그죠? 그래서 불확실성 해소되면 사야지. 그때 되면 여러분들 늦습니다. 저라면 지금 현대로템 이렇게 3만 원 이하로 빠졌을 때 이때가 저는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34,0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뭐 물론 좀 비싸게 사시긴 했어요. 제가 항상 말씀해요. 현대로템 3자 이하로 사서 손실 본 적은 없었던 것 같다. 자, 이런 얘기까지 농담 삼아 던져드리기도 했었는데 좀 비싸게 사시긴 했어요. 그런데 비중이 15% 정도라 저는 만약에 추가 매수할 여력이 좀 있다라고 판단을 좀 하신다면 저는 급락이 혹시나 시장 상황이 뭐 나빠지든 어떤 갑자기 미시장이 급락이 나와서 우리가 동반 하락해버리든 이런 것들 때문에 23,000원까지 주가가 빠진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전 추가 매수하셔서 비중 30%까지 잠깐 늘리셨다가 평단가를 낮추시고 평단가까지 올라왔을 때 다시 절반 수량을 매도해서 평단가 낮추고 그리고 절반 물량 다시 빠져나오는 셈이 되겠죠.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이제 전략적인 이런 매매를 좀 취하실 필요가 있는 평단가 수준이란 생각이 좀 됩니다.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매수해서 종목이 좀 빠질 때가 있겠죠. 그죠? 저라고 종목 사자마자 다 가겠습니까? 당연히 마이너스 20%, 30% 나올 때도 있어요. 자, 그런데 절대적으로 정말 주식에 대한 이제 뭐라고 할까요? 초보와 이런 고수들의 차이는 저는 대응의 영역에서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예상치도 못한 주가 급락 사례를 맞이했을 때 그냥 마이너스 5%, 10%에서 덜컥덜컥 시스템적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를 해두고서 그 상황에서 추가 매수해서 비중 늘리는 것과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.
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말씀드린 선에서 추가 매수를 한번 염두를 좀 해두셔라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. 만약에 이제 폴란드 이런 것들이 좀 해소되면 35,000원까지 주가 갈 여지가 있어요. 그럼 평단가 낮추시고 목표 주가 35,000원까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수익 실현하시고서 나오실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그래도 수익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평단가까지 어느 정도 물량 좀 덜으시면서 올리면서 절반 이익 실현 나머지로 또 수익 극대화하시면서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전략들을 좀 상세하게 잘 알려주시니까 뭐 이대로 보시면서 이렇게 좀 이해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. 모르시면 언제든지 또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.